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그 유동성 자금 있죠. 네, 유동성 자금. 네, 이것이 사실 그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사만 보고 우리가 유동성이 굉장히 많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도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HLB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업화 승인을 떠나서 승인을 일단 받고 상업화로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어디서 수취를 하느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HLB에 그 디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해외 쪽에 자금이 엄청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제가 좀 새로운 재료, 새로운 건, 네, 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에 대한 추천을 드리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은, 여기 이제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확대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600억 우리가 CB건, 네, 이거 발행을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일단 날짜가 3월 8일 날 납입이 되게 돼 있어요. 3월 8일. 그러니까 이 대금이 납입이 안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 계세요? 100% 납입이죠. 이건 100% 납입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조합이나 이런 나부레기 쪽의 기관이 아니라 유수의 국내 유수의 그 증권사들이 포함이 됐고 돈 많은 옷대들이 포함이 된 그런 상황의 시비입니다. 네, 요런 거는요. 거의 그 99.9%다 납입이 돼요. 납입이 안 되는 거는 좀 시원찮은 기업들이 무슨 조합이니 기관 같지도 않은 무슨 조합이니 뭐 벤처 투자 조합이니 뭐 이런 쪽들이 시비 청약에 참여해 가지고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HLB 같은 경우는 분명한 국내 기관 투자자와 그 자금 큰 손 옷대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건 100% 납입입니다. 100% 납입이니까 이 부분은 뭐 신경 쓰실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600억 정도가 이제 들어오죠. 예, 들어옵니다. 3월 8일에 들어오고 기존에 그리고 자금이 있어요. 그죠?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 있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현재 5천억 이상의 유동화 가능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1단계적으로 플러스 요소로 보고 있네요. 네. 이게 어떤 계정 과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뭐 지금 보면은 되게 한 5, 6천원, 5, 6천억 뭐 이 정도의 현금이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쭉 보시면 650억 이상의 현금 유동성과 5천억 이상의 유동화 가능 유가증권 보유. 그러면 한 5,600억이 일단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5,600억. 자, 그게 우리가 사실인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유동 자산 항목에서요. 여기 뭐 비유동 자산도 있습니다만 일단 유동 자산 항목에서 보면 여러분들 유동 금융 자산이라고 있죠. 네, 요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72억.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380억. 그러면 한 1,450억 되죠. 그죠? 단기적으로 어떤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게 그러면 1,450억에다가 이제 한 600억 정도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 2,100억 뭐 이렇게 되겠죠. 2,100억.
2100억인데 어떻게 5600억이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네, 이걸 좀 보면은요. 어떤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비유동 자산이라고 있어요. 비유동 자산 항목에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요거를 아마 플러스 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 금융자산 뭐 요거보다도 관계기업의 그 지분 관련해서 투자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한 2,400억. 그죠? 요거를 포함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2,400억에다가 600억 12 그러면 3,000억이죠. 3,000억에다가 여기 4,400 뭐 대충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관계 기업 등 지분 관련 투자 자산은 이거는요. 사실 당장 우리가 이게 뭐 매각을 바로 해가지고 현금화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까지 일단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막 5, 6천억 정도 있다. 막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기사를 썼지만 그렇지는 않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1,450억이다. 한 2천억 정도 그죠? 네, 그 정도가 이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갖고 올 거라고요. 여기 기사를 잘 보시면 여러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일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이번 1차 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600억 이후에 또 2차 자금 조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신약 허가 후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600억을 12 발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2차로 또 발행을 해서 그 자금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천억 정도를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업화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근데 이게요, 물량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커가는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가 그 정도 자금은 추가적으로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악재가 아닙니다. 이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게 굉장한 호재가 돼요. 해외 자금은 결국 이제 1차, 2차, 3차 정도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큰 겁니다. 그래서 뭐 테마섹 펀드라든가 뭐 이런 그 해외 굴지의 투자자들이 돈 갖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 여러분들이 돈보따리 싸들고 주주가 됐다 하더라도 주주가 돼가지고 뭐 일단 돈보따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해외 자금 유치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만약에 10만 원이면 할인해서 뭐 6, 7만 원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100만 원 갈 종목을 10만 원 현재 시세는 10만 원인데 6, 7만 원에 인수한다면 누구나 다 100% 주주들이 참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한테도 기회를 안 줄 수가 있어. 주주 배정 유상증자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호재예요. 지금 이 얘기가 얼마나 호재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외자가 쭉쭉 들어오고 얼마나 호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받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커가는 기업은 증자에 자꾸 참여해가지고 할인받은 주가로 계속 증자를 받아야 이게 대박을 내는 거죠. 이 논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자가 악재가 아니라고 증자가 엄청난 호재가 돼요.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기업들은 그 증자는 아주 굉장한 호재입니다. 서로 물량 받으려 할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가
1차, 2차, 3차에 들어올 거예요. 그죠? 1차가 지금 600억 들어왔죠. 2차 국내 기관 투자가 들어오지. 그다음에 3차 외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규모가 크겠지 이건. 신약 승인이 된 이후에 또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여기 그 얘기에 따르면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주가가 좀 들락날락하고 막판에 약간 둔화됐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HLB가 결국은 10만 원, 13만 원, 40만 원, 80만 원 갈 건데 제가 그 논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시총이 뭐 17조, 50조, 100조 갈 건데 이런 꿈을 가져야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이거예요. 예. 3월 8일은 납입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항상 춤을 춥니다.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그게 주가죠. 그래서 8949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흔들 때 굉장히 위축이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주가가 내려가면 미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어해서 말씀드리고 정보를 드린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게 뭐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뉴스틱 나오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해외 외신도 좀 봐야 되잖아. 제가 이런 거 점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증권사 출신이니까 증권사 지인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보 들어온단 말이야. 돈 내고 제가 유료 정보 받기도 해요. 네, 여기서도 정보가 나와. 증권사 보고서 나오는 뭐 에쿼티라든가 막 이런 데서도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봐야지. 그래야 제가 HLB에 대한 좋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좋은 정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라고 문자를 꼭 주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문자로 주시고요. 중간중간 제가 추천주, 급등주, 매집주 문자 주신 분에게는 계속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꼭 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주셔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매집주 말씀 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요거 대박 한번 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자본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